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한양대 교육공학과 유영만 교수를 만나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가을 하면 독서의 계절이죠. 하지만 영상시대인 요즘 독서 인구는 나날이 줄고 있는데요. 유영만 교수는 100세 장수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책을 읽고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긴 인생을 알차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유영만 교수 본인도 책 덕분에 용접공에서 대학 교수로 그리고 명강사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유영만 교수만의 책 읽기, 글쓰기 비법은 무엇인지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유영만 교수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어제 얘기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결론은 뭐 여러 얘기들을 해 주셨지만 결국은 책이구나. 네. 오늘의 유영만을 만든 것은 책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고시 수기를 네. 처음에 읽고 이제 이 책을 잡은 거 아닙니까? 네. 손에서. 그리고 이제 책을 다시 놓고 내가 이제 읽고 싶은 고시책을 다 불사지르고 내가 이제 읽고 싶은 책을 이제 읽기 시작하고 했던 게 오늘 유 교수님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부터 책을 본격적으로 재밌게 읽기 시작하셨습니까? 네. 이제 고시 처음생 수기집 읽고 고시 공부하면서는 이제 읽기 어려운, 그러니까 읽기 싫은 책들을 억지로 읽은 거예요. 그건 뭐 독서라고 하기 어렵고. 그렇죠. 시험 공부를 위한 책인 거죠. 네. 그러니까 위인지학이죠. 돈어로 따지면. 네. 내가 재밌어서 공부하는 위기지학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제 고시 공부하던 책을 다 불질러 버리고, 그때부터 재밌는 책에 정말 1학년 2학기, 대학교 1학년 2학기 복학하고 흠뻑 우연히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을 제가 거짓말 안 보태고 새벽 5시까지 읽다가 교회는 안 다니죠. 교회 타종 소리를 듣고 9시에 일어나요, 다시. 5시까지 읽고 4시간 자고. 네. 그리고 10년간, 그래서 제가 자기 개발 법칙을 개발했어요. 5, 2, 9, 4, 10. 그걸 10년간 하셨다고? 네, 학부, 석사, 박사를 다 합쳐보니까 10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뒤늦게 책 읽는 재미에 빠진 거죠. 그런데 그 책 읽는 게 저의 전공인 교육공학만, 전공만 공부한 게 아니라 막 이제 인문사회학, 사회학 가서도 책 공부도 해보고 뭐 철학과에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뒤늦게 책을 본격적으로 재미있게 읽기 시작한 게 박사는 미국 가서 하셨죠. 네, 박사는 이제 그 스승님들 덕분에 또 가기 전에 이렇게 장학금 어떻게 받게 돼가지고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 가서 이제 장학금 받고 공부를 했는데 물론 이제 생활비까지 주는 건 아니라서 제가 또 아르바이트를 저 수시바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스시바 초밥집 초밥 접시 닦는 것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박사학위를 우리 스승님들 덕분에 이제 받고 이제 계속 덕분이구만 덕분에 어제부터. 네. 그리고 삼성 인력개발원에 또 제가 또 어떻게 거기 연수 오신 분들 코디네이터 겸 이렇게 통역도 하고 강의를 하다가 삼성 미국에서 유학할 때. 네네. 그래서 이제 삼성 인력개발원 이렇게 정말 그때 용어로 스카웃이 돼가지고 이제 입사를 한 거죠. 근데 그때 귀국할 비행기 값 돈도 없었고, 근데 삼성에서 그 비행기 값도 다 주고. 네. 오, 삼성맨이 되셨네. 네. 그래서 삼성 인력개발원에서 5년 근무하면서 그때 저는 또 많은 걸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달으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고시 공부하려다가 이제 포기하고 공부를 계속 한 거잖아요. 그 공부를 이제 몸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책상에서 쫙 10년간 공부한 거잖아요. 책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책상에서 배웠던 석박사의 지식이
관념의 파편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무기력한 게 책상 지식이구나. 이런 걸 이제 저는 현장 체험 덕분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크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언어가 머리에서 나오는 언어가 있고 몸에서 나오는 언어가 있잖아요. 우리 강 작가님도 예를 들면 누군가의 책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살갗을 파고들어서 감동을 주는 글이 있는가 하면은, 그죠? 어떤 건 이렇게 좀 머리에서 이렇게 뱅뱅 돌면서 뭔가 감동까지는 안 오고 이해는 되나?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글들이 있잖아요. 제 글이 그런데. 강 작가님 그런 이제 제가 여러 번 읽어봤지만 왜냐면 다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해 본 거를 언어로 번역해서 글을 쓰는 사람하고 경험해보지 않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는 사람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삼성에서 5년간 경험을 해보니까 박사 때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들이 현실을 변화시키는데 무력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체험이라는 걸 강조하게 된 거죠. 경험을. 그래서 경험이 없는 개념은 관념일 수 있고요. 개념이 없는 경험이나 체험은 또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창작이 일어나려면 책을 읽고 개념도 풍부해야 되지만 그다음에 책만 읽고 개념만 풍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자기의 몸으로 겪어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만나야 개념하고 체험이 만나야 여기서 융복합돼서 새로운 창작이 일어난다는 거를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5년 동안 삼성에서 깨달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실천적 지식 생태학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실천, 실행력 이런 거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신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예를 들면 교육과정을 제가 이제 교육학이 전공이잖아요. 교육공학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육 프로그램을 잘 개발할까? 이런 수많은 노하우나 프로세스를 이제 책에서 배운 거죠. 기획을 하고 분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프로세스대로. 그런데 현장에 가서 프랙티스를 해보면 내가 책에서 배웠던 프로세스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현장에서.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론과 실천에는 항상 차이가 있구나. 프로세스와 프랙티스 사이에는 항상 차이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해보지 않고서는 잘 못 느낀다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아는 우리 유 교수님은 일단은 책을 몇 권 쓰셨죠? 책을 지금까지 한 97권 정도 썼습니다. 번역서 포함해서. 그거를 얼마 만에 그렇게 쓰신 거예요? 1995년도 삼성 인력개발원 시절에 지식경제 시대의 학습조직 이런 전공서적 경영학 관련된 서적을 95년도에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한 30년 만에 90권이 넘었으니까 1년에 3권 이상 1년에 3권 정도 쓴 거죠. 예. 근데 책을 그렇게 100권 가까이 쓰신 것과 방금 얘기한 어떤 실천, 체험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이제 강 작가님도 책을 써봐서 아시겠지만 책을 쓴다는 것은 저는 발상이 아니라 연상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디에서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연상을 한다는 얘기는 연결시켜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럼 연결시킬 재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그 재료에 들어가는 게 바로 뭐냐면 본인이 직접 겪어본 직접 경험. 그다음에 직접 경험을 안 해봤는데 다른 사람의 경험을 책으로 읽어본 간접 경험. 사람 만났던 경험. 상처받았던 거. 프로젝트 하다가 말아먹었거나 성공했던 경험. 그러니까 인생 전반을 따져보면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직간접적인 사건, 사고, 경험들이 다 점이잖아요. 그 점이 많은 사람이 책도 쓸 수 점을 연결시켜서 책을 쓸 수 있는 이 크리에이티브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면 재료가 풍부한 거예요. 재료가 풍부한 사람이 책을 쓰는 거하고 재료가 한번 봐보세요. 겪어본 것도 별로 없어. 인생이 평탄해. 그리고 읽어본 책도 없어. 영화 본 것도 거의 없고. 그러면 책을 쓸 재료가 없으니까. 영감으로 쓰면 되지. 영감도 마감 시간에 오는 거잖아요. 영감도. 근데 영감도 막 갑자기 확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안 와요. 그렇죠. 막 고민하다가 그 마감 날짜에 탁 연결돼 가지고 불꽃이 튀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디 체험한 거 어떤 자기가 겪은 경험에서 사실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글을
어제와 다르게 쓰려면 네. 우리 강 작가님의 책 쓰기 책도 읽어봐야 되지만 어제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어제와 다르게 살지 않고서는 어제와 다른 글을 쓸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글을 쓰려면 살아보는 거를 다르게 살아봐야 된다. 다르게 살지 않고는 다르게 글을 쓸 수 없다. 내 삶을 능가하는 글을 쓸 수 없고 내 삶을 능가하는 책을 읽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강 작가님 이 책 읽기가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아니 저는 어려울 것 같아서 안 읽었어요.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글도 글이 어렵지만 니체처럼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니체의 삶이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책을 읽으려면 니체처럼 한 10년 동안 극심한 그럼 정신병도 걸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살아본 경험만큼 책을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어제와 다른 글을 쓰거나 어제와 다른 글을 읽으려면 어제와 다르게 살아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저는 두 번째는 자 그러면 내가 살아본 삶만 가지고는 책을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좌정관천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오물한 개구리. 그렇죠. 내가 경험한 게 만약에 최고다. 이거를 틀을 깨고 이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주는 게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의 책을 읽는 거죠. 간접 경험. 그렇죠. 간접 경험. 내가 경험한 게 이만큼인데 저 사람 책을 읽어보니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색다른 지적 자극을 주는 게 저는 읽기, 다른 사람의 책 읽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살기와 읽기가 만나면 글 짓기, 글을 이제 어제와 다르게 지을 수가 있고 짓기.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쓰기. 저는 그래서 짓기와 쓰기를 약간 구분을 하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글 짓기는 단거리 경주라고 생각하면 레이스. 책 쓰기는 장거리 마라톤이 아닐까. 그러니까 글을 산만하게 썼는데 이걸 책으로 엮어내려면 플러스 뭔가 그걸 구조화시키고 뭔가 체계화시키는 별도의 엑스트라 액티비티가 노동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생각. 어찌 보면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글쓰기는 아마추어의 일일 수 있고 책 쓰기는 프로의 일일 수 있는. 예, 뭐 그렇게 비교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또 글 쓰는 사람 다 아마추어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 요즘에 그 정말 저도 이제 글쓰기 강의나 이런 데 다녀보면 네. 특히 이제 저희 연배에 네네. 좀 이제 은퇴하신 어르신들이나 뭐 우리 중년 여성분들 정말 책 쓰기에 관심이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시대가 이제 일단은 너무 이제 오래 살고 살 날이 많이 남아 있고 네. 또 이제 그런 날들을 의미 있게 또 잘 견디려면 이제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의 이름이 있는 책.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롤랑 바르트라는 그 작가가 책을 쓴다는 것,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삶을 불멸화시키는 것이다. 불멸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죽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의 삶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뭐 좋은 책을 쓴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한번 기록으로 남겨봐야 되겠다. 그런 인간의 본능적 욕망이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삶을 기록으로 남기면 결국은 그 사람의 삶이 한 권의 책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는 한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책을 안 읽는 사람. 두 번째, 책만 읽는 사람. 그럼 누가 더 위험할까요? 책만이죠. 차라리 안 읽는 게. 그렇죠. 책만 읽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어. 항상 남의 생각에 종속돼 있거든요. 책을 안 읽는 사람은 위험할 건덕지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책을 읽고 책을 쓰는 사람. 그러면 읽기의 완성은 저는 쓰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1년에 책을 300권 읽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고 중요하지만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할까? 저는 여러 권 읽는 것보다 여러 번 읽고 그리고 읽은 다음에 자기 걸로 소화시켜서 자기 삶을 책을 쓰는데 다른 사람의 책 쓰는 것을 도움을 받아서 자기 삶의 책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책 쓰기, 글 쓰기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읽기의 완성은 쓰기구나. 근데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잘 살고 그다음에 잘 읽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네. 잘 살고 잘 읽으면. 그러니까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글을 잘 못 쓰는 이유는
잘 쓰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잘자를 빼고 그냥 쓰시면 쓰임이 달라지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쓰임이 달라지게. 그렇죠. 쓰면 쓰임이 달라져요. 안 쓴 것보다는. 그래서 일단 써놓고 이렇게 보면 이게 하얀 백지우에다가 놓고 이틀 동안 생각하면 머리도 하얗게 바뀌잖아요. 하얗게. 근데 여기다가 한 줄 써놓고 생각하면 그 한 줄의 문장이 다음 문장을 새끼를 쳐. 새끼를 치거든요. 그죠? 연상되잖아요. 가지를 뻗죠. 그래, 가지를 뻗죠. 그러면 두 줄자 써놓으면 한 줄과 두 줄 사이에 또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이게 바로 저는 글쓰기의 위대한 비밀이 아닐까. 예. 그래서 이제 사는 것은 이제 어제도 쭉 얘기하셨는데 네. 이제 그렇게 살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이제 그런 점들은 다 갖고 있으니까 네. 여러 네. 경험을 하고 시도를 맞습니다. 하고 막 네. 도전을 하고 실패를 하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삶이 되는데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간접 경험 그 읽기 네. 요즘 정말 안 읽거든요. 맞아요. 네? 예. 책 정말 안 읽거든요. 예. 읽기를 너무너무 안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영상 매체가 특히 유튜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안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 매체를 보는 것과 책을 읽는 것은 뇌 과학자들에 의하면 뇌 세포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를 읽을 때 초집중해서 막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않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대충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지. 뒤로 이렇게 딱 제끼고 보지. 그래요. 어디게 앞을 막 네. 뚫어져는 안 보죠.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유튜브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는 안 되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문장에 쓰여져 있는 작가의 의미가 뭔지를 의미의 껍질을 깨부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행간을 읽어야지. 행간을 읽어보고 그러려면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전에 읽었던 어떤 글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또 비교도 하고. 비교도 해보고. 그러니까 비교하고 분석하고 대조해보고. 이런 게 정말 사고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그거 안 하면 치매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영상 매체는 그거를 생략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후디업으로 이미지가 들어와서 전두엽으로 보내가지고 후디업으로 들어온 이미지가 무슨 의미인지를 따져보고 생각해봐야 되는데 따져보기 전에 이미지가 또 들어와요. 계속 들락날락 하니까. 두르는 건 많이 두르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열이 나는 거죠, 열이. 그럼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읽으세요? 저는 그 3331 독서법이라고. 3331? 예. 네. 그러니까 책을 읽은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강원국의 진짜 공부. 좋은 책이죠. 네, 좋은 책이잖아요. 이렇게 막 견출지 붙여갖고 왔잖아요. 엄청 붙이셨네. 안 읽고 그것만 붙여온 거 아니에요? 엄청 붙이셨네. 밑줄도 막 이렇게 쳤잖아요. 그러네. 그 다음에 이제 밑줄 친 문장 중에, 저건 내가 나중에 써먹어야 되겠다. 그게 그렇죠. 3이에요? 첫 번째 그렇죠. 3? 써먹어야 될 문장. 저는 그걸 인두 같은 문장이라고 하죠. 인두처럼 찢어가지고 감동을 줬던 문장들이 있잖아요. 되는. 여러 가지 문장이 있지만 그중에 3가지 문장을 문장 노트에다가 가급적 손으로 한번 써봐요. 그러니까 손은 제2의 뇌이기 때문에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치는 것보다 쓰는 게 나아요. 타이핑보다는 손으로 쓰면 저자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두 번째 3은 이제 내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 그러니까 필링을 써보는 거예요. 감상이구나. 감상. 네. 앞에 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책에 있는 문장. 그대로 갖다 옮기는 거고. 두 번째 거는 필링. 느낀 점. 저마다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이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면 그 느낀 점도 지나가기 전에 바로 이렇게 메모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3은 뭐냐면 내가 강원국의 진짜 공부를 읽고 내 공부하는데 실천해 볼 것, 적용해 볼 것. 적용해 볼 것. 이 문장 밑줄 치고 나도 한번 강 작가님처럼 책을 이렇게 읽어봐야 되겠다. 인간관계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공부가 공감이구나 이런 거 내가 한번 느껴봐야 되겠다. 삶에 실천할 것 3가지. 그러면 벌써 이제 9가지 메시지가 생기거든요. 9가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이 책을 다 읽고 이 책을 내 생각에 비춰봤을 때 강원국의 진짜 공부는 뭐다. 이렇게 한 줄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한 줄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정의보다도 뭐 정의도 되지만 한 줄로. 강원국의 진짜 공부는 뭐였습니까? 공감이다. 뭐 예를 들면. 공부라는 건 우리가 왜 하냐면 타자의 입장이 돼가지고 역지사지로 측은지심으로 공감 능력을 배우는 게 나는 진짜 공부 같다. 진짜 공부다. 뭐 예를 들면 강 작가님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내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다. 우기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가지가 생겼잖아요. 벌써. 한번 생각해보세요. 책 한 권 읽고 10가지 메시지가 생겼으면 10권 읽으면 몇 개 됩니까? 100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가 책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좀 빠르게 쓰는 비결 중에 하나가 막 이런 문장 노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 책을 얼마나 읽으신 거예요? 글쎄 몇 번 세보셨겠죠? 안 세봤죠. 아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100권 가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읽으면? 아니 다 그렇게 하면 보장된다는 건 없지만 제가 남들보다 책을 이렇게 빠르게 쓰는 비결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연결시킬 재료를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갖춰놔요. 네? 그래서 주제별로 이렇게 쭉 묶어놓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경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하라 사막도 갔다 오고 갔다 와서 울고 싶을 땐 사하라로 떠나라 이런 책도 썼잖아요. 맞아요. 네. 그 사하라 가서 고생 엄청 하셨더구만. 6박 7일 동안 죽을 뻔했더구만. 250km 뛰다가 3일째 되는 날 탈진 상태가 와서 제가 레이스를 포기하고 대신 이제 세계적인 명언을 남기고 왔죠. 뭐라고요? 예,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아니, 포기는 배추 셀 때다 하는 포기고 포기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는 말이 잘못된 명언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직접 경험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아셨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뭘 알게 된 거냐면 한계라는 게 책상 언어가 아니구나. 한계는 실제 있구나. 한계에 도전해 본 사람만이 몸으로 알 수 있는. 이게 바로 저는 몸의 언어이고 이게 바로 지혜라고 생각해요. 지식까지는 책상에서 열심히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저는 몸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몸으로 겪어본 사람이 하고. 내 몸을 관통했을 때 남아있는 그 흔적들 그것을 언어로 번역할 때 탄생하는 게 저는 지혜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거 오죠. 그렇죠. 깨우침이 오죠. 그러면 그때 포기해야 되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마치 금원처럼 믿고 그냥 갔다가. 책상 물리면. 그렇죠. 죽을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엉뚱한 경험. 아니 근데 그걸 가서 왜 그걸 합니까? 안 가면 되죠. 사하라 사막을. 제가 2012년도에 사하라 갔으니까요. 그러니까 50대쯤에 인생 전반전을 뛰었으니까 후반전을 어떻게 살까. 여기서 자꾸 생각하면 휴대폰 메시지에 이렇게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사하라 사막에 한번 마라톤이 있다는 걸 오래전에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꼬신 거죠. 야, 유 박사 어떻게 사하라 한번 같이 가자. 그래서 그 친구의 유혹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하라에 가서 한번. 그래도 그게 책으로 하나 나왔네. 네, 울고 싶을 땐 사하라로 떠나라는 책이 그러니까 제가 쓴 책은 거의 다 제가 몸으로 거의 겪어본 다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강 작가님이 빵 터졌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쓰지 마라. 이게 그냥 책상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아니 거기 안 갔다 온 분이 그런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지. 설득력이 없죠. 근데 제가 극한 상황에서 낮에 40도가 넘고 밤에는 10도가 되고 막 이렇게 온도 차에다가 막 장렬한 그 사하라 사막의 어떤 열기 속에서 몸으로 깨달은 거죠. 하여튼 뭐 저는 뭐 별로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그렇게 90 몇 권 책이 다 잘 팔리진 않았죠. 그럼요. 예. 책이 뭐 제가 정말 이거는 기획해가지고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가는 책도 있고요. 예를 들면 크게 뭐 기획을 안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제가 그 유명한 책인데 그걸 제가 이제 브런치에다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저를 괴롭혔던 굉장히 피곤한 10가지 유형. 10가지 유형을 브런치에다가 글을 썼는데 뭐 부탁할 때만 나타나는 자 뭐 그런 걸로 쫙 있죠. 다 읽어보셨나요? 자기 말만 하는 자. 필요할 때 또 나타나서. 귀 막고 사는 자. 귀 막고 사는 자. 네? 은혜를 모르는 자. 다 읽어보셨구나. 강 작가님. 근데 별거 아니던데 그게 그렇게 반응이 좋대. 왜냐하면 다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직접 부딪힐 수 있는 그것도 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흔한 경험이죠. 제가 경험한 거를 그거 몇십만 뭐 조기가 됐죠. 그거 뭐 바이럴이. 브런치에도 60만 명 이상이 그걸 보고 가고. 그런 글은 사실은 누구나 쓸 수 있는데 경험만 하면. 그렇죠. 경험을 한 거를 그랬잖아요. 살기 그다음에 읽기 짓기 지어가지고 이렇게 펼쳐놓다가 일정한 날짜를 잡아가지고 집중해서 몰입해가지고 이제 목차를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그러면. 근데 그게 그냥 재미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막 90 몇 권씩? 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책을? 아니, 본이 궁해서 뭐 그러시는 않을 것 같고 대학 교수 월급도 있고 한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 이제 강 작가님이 저한테 좋은 말씀 주셨듯이 책이 인생을 바꾸잖아요.
일본의 한 서점에 가면 이런 카피가 있어요. 우연히 만난 책이나 사람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그러니까 책 한 권이 운명을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고시체험생 쓰기지 운명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열심히 쓰는 이유는 제가 책을 통해서 길을 알고 또 방향을 전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책을 써서 책을 그 사람들한테 읽고 그 수많은 책 중에 어떤 한 권의 책이 하나 자기한테 얻어 걸릴 수 있는 거죠. 얻어 걸릴 수 있는 거죠. 어떤 물량 공세네요. 하나 그렇죠. 막 쏟아내고 하나 어디 걸려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가 저를 이렇게 대학 교수로 길러준 거잖아요. 그렇죠. 모교가. 그래서 모교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제가 책의 인쇄를 모아서 한양대학교 이제 장학재단을 만드는 게 제 꿈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좋은 일도 하세요? 네, 정년 퇴임할 때 이제 제가 지금 많이 모았어요. 그래도 돈을? 네. 장학재단 제가 만들어서 저처럼 돈 없이 들어오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제가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후배들이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게 하려고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그 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강 작가님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뭐가요? 책이 잘 안 팔리고 있어요. 책을 잘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 옛날 책에 10분의 1밖에 안 된대요, 요즘에. 옛날에 10만 권. 10분의 1도 안 돼요. 10분의 1도 안 되죠.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더 안 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세 들어가는 게 거의 뭐 없다시피 해요. 초판 1세에서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장학재단도 지금 하셔야 되고 책을 파셔야 되네. 네, 내일 하루 더 나오시죠. 내일 하루 더 나오셔서 내일은 그 최근에 쓴 책 얘기 좀 마음껏 해드리게 할 테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도와드려야지.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의 유영만 교수였습니다.